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룹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원약은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룹 플로우라고 해서 이 개인의 플로우가 아니라 집단 또는 여러분 같은 팀의 플로우는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거나 또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은 이 플로우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 집단이 유지했었을 때 그 집단의 창의력이 가장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갖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를 축적해 봤더니 이 어떠한 그룹이 이 플로우 상태에 집단적으로 그 플로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우리 집단이, 우리 그룹이, 우리 팀이 플로우라고 하는 상태, 집단 플로우라고 하는 상태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까라는 건데, 총 10가지 조건들을 갖다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조건을 우리 팀에 적용해서 한번 우리 팀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걔네 10가지 조건들을 어떤 형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번 그룹 이노베이션의 주제. 그 딱 한 가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우라는 걸 갖다가 이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동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심리학과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봤죠? 이거 끄자.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영어 이름 보면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더 헷갈리는 거는 부부야. 부인도 똑같아, 라스네임이. 그래서 참 이해 부르기가 힘든데, 뭐 칙센비알리, 치켄비알리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 대표적인 그 컨셉이 이 플로우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보고 제일 딱 생각 들었던 단어는 뿅 간다. 그게 나는 제일 이 내용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집중해서 거기를 하면서 너무 즐겁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상태. 대부분 한 번씩들 경험들 하죠. 그런 상태. 게임할 때들 많이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만화책 볼 때도 가장 대표적인 게 엄마가 불러도 귀에 안 들릴 때. 그게 이제 자기가 플로우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우 상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이건 개인의 플로우예요. 지금까지는 이 치켄비알리는 주로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플로우에 들어갈 수 있는가 했고, 여기 아주 이 사람의 대표적인 주장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의 스킬셋이야. 여러분의 실력이야. 이게 문제의 난이도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여러분의 이제 스킬이 높아지는데, 문제가 여러분의 스킬보다 너무 높으면 앵자이티가 생겨요. 반면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킬보다 문제가 너무 쉬우면 답답하고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요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이 바로 플로우 상태다. 그래서 그런 플로우 상태가 되면은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거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작업을 했었을 때 그 피드백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목표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는 거. 그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 플로우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 이런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창의력이 높아진다. 이게 치켄비알리의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고, 또 그거 가지고 밖에 그 여러 가지 컨설팅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베이스로 해서 이 책의 저자는 요 그룹 플로우라고 하는 걸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룹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게 치켄비알리가 한 사람이 몰입,
또는 뿅 가는 거라면 이 그룹 플로우는 한 팀이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팀플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시계를 봤더니 10시간이 지나갔네. 뭐 이랬다든지 아니면은 방금 팀플을 끝내고 왔는데 왠지 또 계속 팀플을 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팀플을 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다. 팀을 만나는 게 너무 재밌다. 이게 오늘 우리 그런 팀을 한 2팀 봤잖아요. 지금 벌써. 근데 이런 그 상태가 되는 게 이제 그룹 플로우다. 그리고 개인이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개인의 크리에이티비티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룹이 플로우 상태에 올라가면 그 그룹 전체의 퍼포먼스가 높아질 거다. 크리에이티비티가 높아질 거다. 이제 이걸 갖다가 주장하는 게 이 저자의 이제 가장 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던 게 이 그룹 플로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10가지 조건을 갖다가 우리 교재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 아이디어를 갖다 약간 좀 보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10가지 조건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하나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 파라독스라는 역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그룹 플로우는 이 파라독스를 극복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라는 게 이 사람의 메인 주장이에요. 저자의. 그러니까 아무런 뭐 갈등이 없고 아무런 텐션이 없고 이럴 때에는 이런 그룹 플로우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있고 텐션이 있고 그것들 갖다 어떻게 패러독스가 있어서 걔네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라고 하는 그 태스크, 걔네들을 잘 극복했었을 때 어떠한 집단이 그룹 플로우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이제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공감이 갔어요. 거의 너무 공감이 갔고 우리가 너무 이제 말하자면 좋은 그림 막 그런 것만 보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전에 발표한 팀 패러독스가 있잖아. 아무 규칙도 안 만들겠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한 규칙만 해서 한 10개가 넘잖아. 그게 패러독스거든. 그런데 그런 패러독스가 없을 수는 없다고, 사람 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패러독스를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잘 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플로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룹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갖다 풀어나가는 것. 이런 것이 첫 번째 컨디션이다. 여기서의 패러독스는 뭐냐? 여기서의 패러독스는 그룹의 골은 두 가지의 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어떤 골을 달성해야 될까를 찾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골이 달성되고 나서 그 골이 결정되고 나서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팀플 하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어떤 애는 자꾸만 이 생뚱맞는 질문을 해요.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꼭 우리가 지금 해야 돼? 이런 생뚱맞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일단 결정했다고 치고 우리 빨리 이거, 한 장짜리 빨리 메꾸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말하자면 컨플릭트가 생기고, 이 텐션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사이의 텐션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매니지 하느냐. 그래야지 그룹이 플로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원적인 얘기만 하고 우리가 지금 가진 문제의 태스크를 어떻게 디파인 해야 되지?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지? 골이 뭐지? 이런 것만 계속 주야장창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계속 함몰되는 거고 반면에 우리 그냥 이번에까지 거 그냥 주문 시스템으로 가자. 이러고 나서 쭉 나갔으면은 또 거기에서 그 논리에 함몰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컨플릭트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사이의 패러독스를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할 거냐, 매니지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그룹의 플로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지난번에 개인 할 때 리스닝 얘기했잖아요. 잘 들어라, 경청해라. 그런데 여기서는 풀 인게이지먼트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다 함몰될 수 있는. 그래서 난 아까 저 팀에서 만날 때 핸드폰, 스마트폰 쌓아놓고 만난다고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볼브먼트를 갖다가 충분히 인볼브먼트를 해가지고 전체가 다 같이 인볼브먼트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complete concentration. 실제로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 아이덴티티나 자기의 자발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컨센트레이트 돼서 진행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창조 핵심 클래스 수업 팀들끼리 모여서 앉고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의 그 말하자면 풀 컨센트레이트 되는 어떤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나는 강의 자료 만들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저 팀은 이미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잘하는 사례로 뭘 드냐면 이제 아이디어 회사를 들어요. 그 디자인 컨설팅 폼인데 거기는 모든 팀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모자도 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being in control.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이걸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있다 생각할 때에 말하자면은 이 플로우를 갖다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그 패러독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 내가 컨트롤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딴 사람들은 100% 컨트롤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컨트롤만 막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플렉서빌리티를 갖다가 낮춰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컨트롤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플렉서빌리티, 프리덤을 어떻게 밸런스를 할 거냐. 이것도 텐션이나 패러독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걸 동시에 한다는 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블렌딩 이고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내가 완전히 어떤 그룹에 함몰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참가하거나 참여하는 데 대한 이 동기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전체로서의 그룹 아이덴티티도 살리면서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의 아이덴티티도 살릴 수 있을까? 이것도 파라독스라는. 하나를 갖다가 높이면 하나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 같은데 걔네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메이킹 밸런스를 할까? 이게 또 다섯 번째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equal participation. 이것도 패러독스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패러독스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누군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서 끌고 나가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게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 또 나머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개를 갖다가 또 keep the balance 할 수 있느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familiarity.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캐릭터 이름을 갖다가 쓴다. 그것도 너무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도 이제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 영어로 서로들 부르잖아요. 그리고 뭐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데에도 보면은 퍼스트 네임으로 다 부른다고. 아무리 사장이라도 세훈님 그러지 최세훈 대표님 이렇게 안 그러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친근감이. 근데 친근감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게 그룹 논리에 빠져들어가지고 새로운 걸 못 본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감도 있고 어느 정도의 친근감도 있게 그 사이에서 메이크 밸런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 의사소통이 뭐 주기적으로 의사소통되고 또 계속해가지고 자발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번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그거는 우리 저 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캠퍼스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우연히 만나도 게임 캐릭터를 갖다 서로 불러준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참신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앞팀에서 발표했던 거하고 연관되는데 우리가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갖다 받고 그 아이디어 위에 더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갖다가 일레버레이트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디션이다
했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시간이 걸린다. 실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팀을 만들고 또 그 팀워크를 갖다 시작을 할 때에는 조금 우리가 진도가 예상보다 늦게 나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처음에 만났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조정 기간이니까 그 간에 스테이를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진행을 해라 라는 게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었을 때, 그럼 얘네들 사이에 이 파라독스를 매니지먼트 했었을 때 비로소 어떤 하나의 팀이 그룹 플로우로 나갈 수 있고 그 그룹 플로우로 나갔을 때 팀 전체의 이노베이션 능력이 높아진다 라는 게 오늘의 주제이고요. 자, 그래서 그룹 게임으로 이제 백워드 띵킹이라고 하는 걸 갖다 한번 여러분들이 팀플 할 때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백워드 띵킹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미로 찾기 할 때 시작점에서 찾는 것보다 끝점에서 거꾸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이 백워드 띵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2020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찍은 그 서비스를 글로벌리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프로덕트나 서비스로 만들었다 라고 가정하고 그랬으면은 2019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2018년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2017년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백워드를 갖다 가는데 여기서의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순번을 갖다 정해가지고 한 사람이 내내 7개를 갖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번 정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7번이었다. 그럼 7번이 2025년을 갖다가 하면은 6번이 2024년 그리고 그 5번 순번을 갖다 가진 사람이 2022년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나와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각각의 순서를 갖다 다른 사람이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그룹 간에 텐션이 생기고 다이나믹이 생기는 거예요. 멤버들 사이에. 그럼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이 백워드 띵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백워드 띵킹을 갖다 적용해서 그 여러분들의 그룹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